안녕하세요. 저는 경상국립대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윤석헌 교수입니다. 이번에 무용CM 아카데미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모든 학생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경진대회에서 간단한 어떤 그 강의를 좀 해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내용은 BIM 기반 건설 사업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무용CM 아카데미 이번에 경진대회에서 좀 준비하는 내용과도 조금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여러분이 이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테 주어진 과제가 세 가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개발, 사업기획 부문, 그리고 사업관리 부문, 그리고 요소기술 관련된 부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CM이라는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실제로 이 현업에 필요한 어떤, 그 제안서, 계획을 제출해 주는 것이 이번 경진대회에서의 어, 그 주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에는 뭐 우리가 CM 하면은 공정, 공사비, 뭐 품질, 안전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주제가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이번에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마트 건설 신기술에 대한 그 국가적인 측면에서의 좀 드라이브 뭐 이런 어떤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건설 사업에서 스마트 건설 기술을 써야 되는 어떤 당위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경진대회 이번에 뭐 준비를 하면서도 이런 어떤 스마트 건설 기술을 CM 측면에서 좀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많은 아이디어를 좀 도출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마 우리가 그 경진대회 같은 것을 준비하려다 보면 사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것하고 실제 현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좀 많이 차이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보는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이상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좋은 내용 위주로 많이 작성이 되어 있고 그런 내용을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이나 현업에 갔을 때는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들이 얼마나 쓰이고 있을까? 실제로 그 괴리가 좀 크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건설 산업이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CM 업계라든지 뭐 건설업계에 몸을 담았을 때 이런 문제점들을 좀 해결하는데 조금이라도 공헌을 해주면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어, 좀 우리나라의 국내외 건설 산업 현황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 최근에 뭐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국내외 해외 수출 그러니까 건설 산업이 해외 수주가 꽤 많이 이루어졌던 나라 중에 하나죠. 하지만 근데 이제 최근에 뭐 2016년 전후로 해서 어, 그 해외 수주 규모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왜 그럴까? 에 대한 고민도 여러분이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그 신문 기사 몇 가지를 살펴보면 2017년에 보니까 저가 입찰 자제안이 실적뚝, 저가 수주의 저주, 뭐 이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이제 해외 건설 수주를 할 때 뭐 잘하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어떤 사업들이 저가 위주의 수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손실도 많이 입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따도 수주를 해도 문제가 되는 수주를 안 해도 문제지만 수주를 해도 문제가 되는 뭐 이러한 어떤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고요.
지금 현재 2019년, 2020년에서도 지금 이런 문제점을 아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해외 경쟁력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 그리고 저가 수주가 아니라 좀 고부가 가치 사업, 그러니까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해주고 높은 기술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사업 위주의 어떤 사업 진출 방향 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우리나라의 문제만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건설 생산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도 많이 배웠을 것 같아요. 현장에 가도 비슷한 내용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라든지 어떤 전자기기를 제조하는 산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가 되어서 굉장히 품질도 굉장히 높아지고 전 세계적인 경쟁력도 굉장히 높아진 반면에 건설 부문은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보면 인력 중심, 사람에 의한 현장 작업에 의한 수작업에 의한 작업들이 워낙 비중이 높다 보니까 생산성이 그렇게 높아질 수가 없는 어떤 환경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현장의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수작업 비중은 줄지 않았는데 그 수작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의 숙련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런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BIM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듯, 아니면 조립식이나 사전 제작, 모듈화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 많이 얘기를 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빔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모듈러라든지 OSC 기술 등등 현장에서 수작업에 의한 작업들을 좀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도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장 같은 데서 보면 공정이나 공사비 관련된 어떤 현황들을 보면요. 좀 여러 가지 잘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내부, 실질적인 내용을 뜯어보면 문제가 조금 많이 있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공사비 측면에서 내역이라는 걸 작성하기 위해서 도면을 가지고 수량을 뽑죠. 수량 산출을 합니다. 그리고 수량 산출된 것을 가지고 공사비의 세부 내용이 되는 내역서를 작성을 하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내역서를 보고 수량 산출이 이게 이 내역서의 공사비가 맞나? 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어서 수량 산출서를 거꾸로 찾아보려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고 복잡하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하게 된다라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내역서에 있는 공사비 자체 단가가 정말 적정한가에 대한 문제들도 아직까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장에 가보면 이제 분명히 예전에 수량 산출서를 작성을 했고 수량을 다 뽑았지만 현장에서 공사를 할 때마다 이번에 해야 될 공사의 수량을 수작업으로 그때그때 또 계속해서 반복해서 뽑습니다. 그런 부분. 그리고 현장의 공정표를 한번 유심히 살펴보면요. 엑셀이나 아래 한글로 그냥 그려준.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공정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림 그려놓은 거죠. 그림입니다. 그림. 공정 그림. 이런 수준의 어떤 공정 관리가 아직까지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현장에서 작성하고 있는 공사일보, 주간 공정표, 월간 공정표, 마스터 스케줄 등등이 서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서 일지와 주간 공정과 월간 공정, 마스터 스케줄이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거. 그런 거. 그리고 공사가 정산이 되고 나면 준공 때까지 집행된 공사비에 대한 내역이 다시 사실은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돼서 나중에 공사를 내역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데 피드백이 돼야 되는데 이런 피드백도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자, 이런 어떤 전체적인 문제점을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런 관련된 일을 할 때 어떻게 이런 문제를 좀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좀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최근에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건설 기술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을 국토부 주관으로 뭐 좀 현장에 쉽게 적용하고 뭐 이런 기술 개발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라는 어떤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현업에 들어가게 되면 현장에서도 많은 어떤 이런 기술들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3차원 설계를 기본으로 해서 뭐 AR, VR이라든지 아니면 드론을 띄워서 뭔가 이제 공정 현황을 분석한다든지 뭐 이런 기술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CM을 하는 입장에서도 현장에서 이런 기술이 도입이 되면 이런 기술들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공사 비용이라든지 공정, 품질, 안전에 관련된 정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이 CM의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어떤 기술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거는 2021년 3월, 올해 3월이죠.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도 3천 그 건설정보 모델링 BIM 로드맵을 시작을 했고요. 2023년까지 전 사업지구에 의무 적용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지금 기존의 설계 방식이라든지 이런 어떤 문제점들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어떤 거, 그리고 현업에서의 어떤 사업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한계점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3차원 기술을 도입하는 어떤 이런 어떤 환경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것도 4월 신문인데요. 건축 산업의 디지털화가 가속되고 있고 정부가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라는 쪽입니다. 건설 산업이 아날로그적인 산업인데 이 부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디지털화를 하고 있고요. 뭐 상당히 아까 말씀드렸던 3차원 설계 기법에 대한 거, 그리고 뭐 PMIS에 대한 거, 뭐 그리고 드론에 관련된 것 여러 가지 어떤 디지털화 기술들이 지금 현재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의 기술 투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저희 아마 아는 분은 알겠지만 저희 이제 CM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이번에도 건축 설계에 대한 인공지능 설계 기술 개발 사업단이 올해 4월부터 착수를 했거든요. 뭐 이런 어떤 사업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어떤 기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뭐 생산성 문제, 그리고 현장 생산에 있어서의 품질 문제, 그리고 공사 기간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때문에 최근 들어서 모듈러라든지 OSC, 그러니까 현장에서 뭐 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장에서 일부 부품을 또는 부분을 제작을 해서 현장에서 조립하는 어떤 방식의 어, 시공 기술, 뭐 이런 기술들의 관심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모듈러나 OSC를 기술 개발하는 어떤 연구 과제도 지금 진행이 국가 자금을 들여 예산을 들여서 진행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중에 언젠가는 갔을 때는 현장의 작업들을 많이 줄이고 미리 만들어진 기둥, 뭐 슬라브 등이 미리 만들어져서 현장에선 크레인으로 들어서 그냥 딱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 이런 방식의 그 현장 시공 방식들도 많이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비정형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삼표라는 회사가 시멘트 회사죠. 시멘트 만드는 회사인데 시멘트 만드는 회사에서 비정형 PC 시장을 공략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비정형 건축물을 만들어내기가 도면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현장에서 제작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시멘트 회사에서 이러한 어떤 노력을 시작을 했는데요. PC로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부품들을.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거푸집이 필요한데 거푸집은 3D 프린팅을 활용한대요. 3D 프린팅으로 그 형태를 거푸집을 만들고 이 형태를 가지고
레미콘을 타설해서 원하는 형태, 아주 자유로운 어떤 형태의 건축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이런 사업들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건 일본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이제 모듈라 쪽에 예전에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좀 일을 하다 보니까 도요다 홈이라는 어떤 회사에 대한 정보를 좀 접하게 됐어요. 일본에서 모듈러 주택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이 모듈러 주택에서 나름대로 좀 잘하고 있는 회사가 도요다 홈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회사는 공기를 어마어마하게 단축시키고 그리고 품질을 아주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어떤 모듈러 공법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공장에서 집을 완전히 제작을 다 끝내다 보니까 현장에서 뭐 목수들이 막 이렇게 뭐 톱으로 톱질을 해서 자르고 부재를 자르고 뭐 못으로 이렇게 뭐 붙이고 뭐 이런 어떤 현장에서의 작업보다 공장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자동화시키고 그리고 정해진 어떤 뭐 숙련공에 의해서 어떤 그 무드를 제작하는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짓다 보니까 주택의 품질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주택의 장점 중에 하나가 공기가 굉장히 빨라요. 일본에서 지어지는 이런 모듈러 주택이 2층짜리 주택 한 채가 공장에서 생산되는데 일주일이 안 걸린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안에 제작이 끝나고 이걸 현장에 가져가서 조립하는데 하루면 끝난대요. 그렇게 일주일 조립에 하루 시공인데도 불구하고 품질이 굉장히 많이 우수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 도요다 홈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을 제공하고 있냐면 품질 보증을 60년을 해준다고 합니다. 거의 평생 보증을 하고 있죠. 뭐 이 정도 수준까지 지금 일본의 건축 기술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이 수준까지는 가려면 좀 멀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우리도 좀 이런 어떤 일본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뭐 영국이라든지 해외에서 도입하고 있는 이런 선진화 기술들을 좀 최대한 많이 도입을 해서 우리의 건설 기술뿐만 아니라 건설 관리, CM 기술들도 같이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거는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일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여러분들 많이 아마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디지털 트윈, 쌍둥이죠. 지금 현실 세계를 디지털로 동일하게 옮겨놓는 이런 어떤 기술들 얘기를 하는데, 고정밀 공간 정보,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의 3차원 정보를 디지털로 그대로 옮겨놓는 어떤 사업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전체 3차원 정보를 디지털화 시키는 거, 이런 사업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예산을 투입하고 있다라는 거. 국가의 어떤 전체 공간 정보가 아마 디지털화 되면 나중에 사업 관리를 할 때 기존에 있는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지 이외의 정보들을 내가 옛날에는 하나하나 다 새로 그리고 작성하고 했지만 기존의 디지털 공간 정보를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정밀한 어떤 공간에 대한 계획, 공사 계획 등을 활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어떤 건설 현황, 어떤 문제점이 있고, 지금 현재 스마트 건설 기술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는지를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3차원 설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설계가 국내는 얼마나 어떻게 도입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이제 종이에다가 잉크로 도면을 다 그렸죠. 그러다가 80년대부터 2D 오토캐드라는 게 개발이 되면서 80년대는 이제 캐드를 가지고 도면을 그리는 일들을 많이 했죠. 90년대에도 그나마 이제 IT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되면서 3차원에 대한 어떤 설계 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하지만 3차원 설계가 여기서 말하는 3차원 설계는 그냥 XYZ 주계로 되어 있는 그냥 그림을 얘기를 했거든요. 솔직히는 3차원 3D CAD 기술은 그렇게 많이 활용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열심히 3000 이렇게 만들어진 3000 3D CAD는 노력은 많이 드는데 이렇게 어렵게 그렸지만 그 활용도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런 어떤 IT 기술, 3000에 대한 기술들 많이 발전되다 보니까 3000 어떤 3D CAD를 기반으로 해서 BIM이라는 기술이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BIM이라는 것은 3차원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것이 정보라는 것이 이제 새로 들어가는 어떤 형태로 개발된 기술입니다. 자, 3차원에다가 추가적인 어떤 뭐 공정 정보, 공사비 정보, 유지 관리 정보 등등의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이런 어떤 그 건물 3차원 공간 정보에다가 다 집어넣게 되면 이 정보를 기반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워낙 많아지기 때문에 3차원 공간 정보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노력 이상의 효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BIM 기술이라는 것이 도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자, BIM 기술이라고 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차원에다가 정보라는 것이 추가된 이런 어떤 기술을 우린 BI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도입됐을 때 무엇이 좋아지느냐? 자, 첫 번째, 지금 현재 2D 도면을 봤을 때 하고 이 3000 BIM 모델을 봤을 때, 자, 우리가 이전에 왼쪽에 있는 2차원 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해야 돼요. 이 공사 도면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수백 장의 도면을 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어떤 건물의 모양을, 형태, 공간의 구성, 이걸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쉽진 않은 일이다라는 거죠. 자, 오른쪽에 BIM 기술을 활용을 하면 아예 내가 도면을 보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입니다. 이 공간의 어떤 형태, 구성, 뭐 이런 것들이. 그러면 도면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쉽고요. 나 혼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해 충돌이 없어요. 왜? 명확하게 보이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의 충돌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얘네들이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벽체가 조적인지 콘크리트인지 뭐 기둥이 철골인지 콘크리트인지 뭐 SRC인지 뭐 이런 정보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내가 도면을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빔 모델에서 야 이건 뭐지? 라고 물어보면 그 답을 내가 웬만한 건 다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훨씬 더 예전보다는 내가 도면을 해석해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는 거 하고 얘가 정보를 다 갖고 있고 내가 물어보면 그냥 바로 내가 답을 얻을 수 있는 거 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자, 이런 측면에서 BIM 기술이라는 것이 기존의 어떤 설계와 시공 단계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상당히 좋은 어떤 기술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자, 최근에 어떤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이제 2009년인가요? 2009년부터 조달청에서 빔에 대한 어떤 공공공사에 입찰을 진행을 했죠. 이런 빔을 적용해서 도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제 턴키 위주로 진행이 됐고요. 2016년인가요? 2016년부터는 맞춤형 서비스에 대한 모든 공사에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조금 더 적용되는 사례를 넓혔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때도 이제 많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는데요. 최근에 2020년부터 사회기반 시설 공사 20% 이상, 그리고 도로공사 같은 경우는 20년 이후부터 뭐 상당히 많은 부분을 3차원 설계를 시키겠다. 그리고 LH나 GH 같은 경우는 2023년 국토부에서 2023년, 25년 안에 공공사에 전면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계속해서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 이런 BIM 기술이 건설 시장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품질 뭐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뭐 필요한 필수적인 어떤 기술이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앞에서는 우리가 BIM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국내외적으로 BIM의 적용 사례가 굉장히 많은데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BIM이 적용됐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은 어떤 사업들이 비정형 건축물입니다. 이런 비정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형태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려면 이 건물을 시공하기 위한 도면들을 다 그려내야 되는데 워낙 형태가 자유롭다 보니까 이런 도면을 그리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최근에 지어지는 이런 건축물, 비정형 건축물은 거의 대부분 3차원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BIM 기술을 활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비정형 건축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거의 3차원 BIM 설계를 제외하고는 설계 시공을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정도를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하나 궁금한 것은 3차원 설계를 하게 되면 3차원 설계는 너무 복잡하고 그런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돈도 많이 들지 않을까? 시간도 많이 들고 뭐 이걸 그리는데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만 해외에 2004년도인가요? 베이징 스위밍 그 수영장을 지을 때 그 미국의 건축사 사무소에서 이런 어떤 건축물인데 이 건축물을 설계를 하면서 3차원 설계를 도입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3차원 설계, 2D 설계가 아니라 3차원 설계를 했더니 원래 설계 예산에 비해서 60%가 세이브가 됐다라는 보고를 하고 있고요. 설계 기간도 15개월에서 7개월로 50% 정도 절감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히려 2D 설계를 했을 때보다 3차원 설계를 했을 때가 훨씬 더 업무 효율성이 높다. 효율성만 높은 것이 아니라 정확성도 높을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장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나중에 우리가 CM 역할로 현장에 도입이 됩니다. BIM 설계, 3차원 설계가 다 돼 있는 현장, 그리고 뭐 건설 신기술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내가 현장 관리를 해야 돼요. 자, 3차원 설계가 있다면 최근에는 이제 이런 레이저 스캐너 기술들이 워낙 발전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가지면 현장에 내가 도면 들고 가서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할 이유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냥 3차원 도면이 있고요. 이런 어떤 3차원 도면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공사가 끝났다는 위치에 가서 이 레이저 스캐너를 들고 가서 그냥 한번 찍어요. 찍는데 뭐 한나의 공간을 다 스캐닝을 하는데 뭐 1분, 뭐 2분이면 다 아주 초고정밀로 그 스캐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스캐닝을 해서 실제 2D 도면과 실제 지어진 공간의 스캐닝한 정보를 서로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어떤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데 이 그냥 바로 오버래핑만 해보면 공사가 얼마나 제대로 됐는지 시공 오차는 없는지 시공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또는 원래 계획에 있던 부재들이 시공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현장 가서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고도 다 확인할 수 있다. 훨씬 더 정확하게. 그리고 이제 일산에 오토 컴플렉스를 짓는데 여기서도 3D 스캐닝을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시공정 밀도, 캔틸레버의 최종 어떤 그 시공 오차가 얼마나 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죠. 앞으로 CM이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첨단 기술을 가지고 보다 정확하게 사업을 관리할 수 있다면 어떤 공사의 품질이라든지 수준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외에도 최근엔 드론을 통해서 현장 관리도 많이 하거든요. 현장의 사진을 요즘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드론을 띄워서 드론을 전체를 촬영합니다. 예전처럼 사진을 찍을 때보다 훨씬 정확도가 높고요. 그리고 그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 들어선 드론으로 촬영한 이미지가 그냥 아날로그 이미지가 아니라 이걸 3차원 디지털 모델로 전환하는 기술들도 개발이 돼 있다 보니까 이걸 3차원 모델과도 직접 비교를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상황도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나중에 현장 관리할 때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다면 업무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뭐 지금
오늘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현황,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 그리고 최근에 건설 분야가 어, 바뀌고 있는 어떤 추세, 어떤 뭐 스마트 건설 기술들이 어떻게 도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기반이 되고 있는 삼천 설계 기술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삼천 기술들을 활용했을 때 우리가 CM 측면 또는 건설 시장 측면, 산업적인 측면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아마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어떤 인터넷에 관련된 자료들을 찾아보더라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좋은 어떤 뭐 이번에 경진대회 자료라든지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멋지게 또 미래지향적으로 작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